지금 시간이 2021년 4월 4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9시. 자, 코스피 200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 반갑습니다. 코스피 200 월봉이죠. 시작하자마자 이거래일 만에 상단선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캡처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상단선, 여기 하단선이요. 여기 상단선, 여기 하단선. 요거를 A, 자, 여기를 B. 매수할 건지 매도할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자, 매도자. 그리고 여기는 매수자입니다. 그러니까 A 영역은 매도자가 쓰시고 B 영역은 매수자가 쓰시는 거예요. 지금 영역은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격대에 들어왔어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도를 할까 말까. 매도를 할까 말까. 자, 오늘 제가 카페에 게시글을 올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도 돈 갖고 하니까 이제 아예 돈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글을 올렸습니다. 예, 조심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자, 어, 상단선과 하단선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가지고 전략을 짜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상단선도 아래를 보고 하단선도 위를 보는 경우. 이만주요? 어우, 저 언제 따라가요? 이만주면 저 이제 만 천 몇 주인데. 지금 제가 3천주, 4천주, 5천주. 아, 저 이번 달까지 끝나면 한 5천주까지는 더 모을 수 있는데 일단 고민 중이에요.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종류를 제가 저기를 켜서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제 노트북이 삼성 거니까 3,300원이요? 어우, 저 3,500원인데 저보다 훨씬 낮으시네요 이제. 자, 케이스만 정리를 해볼게요. 예,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요. 지금 제가 카페에 정리해 놓은 거는 이 네 가지 케이스예요. 이거 매도, 이거 매수, 이거 매수, 이건 모르겠다예요. 예, 이건 매도, 이건 모르겠다. 이것도 모르겠고, 모르겠고. 그러면 매도 케이스가 있고, 매도 케이스가 있고, 매수 케이스가 있고, 매수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매도랑 매수가 같이 붙어 있는 케이스는
한 놈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이기든 매도가 이기든 하나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딱 잡았는데 잡은 놈이 졌어. 그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도를 잡았는데 양봉이 뜨거나 매수를 잡았는데 음봉이 뜨면 진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 2번은 어차피 여기서 누르지 않아요. 얘는 누르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래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민하면 되고, 매도는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서 매도 전략만 고민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돈이에요, 돈. 돈, 머니. 자, 개인이 매도를 해요? 그럼 이거 들려요. 근데 개인이 매수를 해요? 그럼 다시 내려와요. 여기 개인이 매수하면 눌려요. 개인이 매도하면 들려요. 예. 그런데 이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왜냐하면 이 하단선과 상단선이 하는 역할은 가격 정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가격 정보.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가격 정보가 없는 거예요. 얘도 가격 정보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 하에서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냐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팔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의 거래 전략은 그냥 내릴 것 같으면 매도 치고 오를 것 같으면 매수하고. 예, 얼마에 사야 된다라는 정보가 없어요. 이거는 디렉션만 있는 거예요. 예, 방향만 있는 거죠. 이건 가격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단선이 상방을 보면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단선이 하방을 보면 가격 정보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단선이 아래를 보면 가격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상단선이 상방을 보면 가격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냐 확산하냐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에게 얼마에 거래해도 되는지를 알려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그런데 만약에 하단선에서 요 하단선에서요, 다 지우고, 예, 이 하단선에서 요 하단선 아래에서 개인이 매수를 하면 이게 누르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대기하면서 매수를 할 거냐. 예, 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도할 거면 매도를 하고 치고 빠져야 되는 거고, 매수를 할 거면 개인이 매도할 때까지 계속 조금 더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죠. 이렇게 들고 올라가요. 그러면 개인이 매도하면 들고 올라가죠. 그러다가 개인이 매수하면 예, 고꾸라질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매도할 거야. 근데 개인이 매도해. 그럼 이제 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들고 올라갈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를 하냐 매수하냐의 정보는 지나고 난 뒤에 정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래를 할 때에 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실시간 정보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정보 외에는 없어요. 개별 종목은 실시간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추정치만 대충 보는 거지 실제로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거를 어, 예상해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섹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전기전자, 그다음에 뭐 운수, 화학, 뭐 이런 섹터로 구분을 해서까지는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삼성전자를 매수하는데 하이닉스는 매도해. 그런데 삼성전자를 워낙 많이 매수해가지고 전기전자는 플러스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하이닉스도 매수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뚜껑 딱 열어보면 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삼성전자만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상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거기까지. 근데 이제 레버리지나 그다음에 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만 보면 되니까요.
예, 종목에서 매수하냐 매도하느냐는 제가 보기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선물하고 현물만 보면 거의 그 방향대로 예,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자, 요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상단선 위로 올라왔어. 그죠? 여기가 1번.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상단선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라고 했는데 상단선에서 안 떨어지고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단선 쓰레기야. 이거 상단선에서 매도할 게 아니라 상단선에서 매수를 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거래 때문이라는 거죠. 거래. 자, 가장 문제는 뭐예요? 돈. 돈이요. 예. 이렇게 돈을 보시면 개인이 현물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니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안 떨어지게 돈으로 계속 받쳐놓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미리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중에도 바꾸거든요. 장중에도 매수였다가 매도로 바뀌기도 하고 매도였다가 매수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거는 매수로 갈 겁니다. 매도로 갈 겁니다라는 정보를 결정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계속 보시면서 가중치를 계산해야 돼요. 바로 매도할 거냐, 기다렸다 매도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정이 필요한 거죠. 자, 만약에요, B까지 가면, B 영역까지 가면 매수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A 영역에서 매도할 거냐도 고민해야 되지만 B에 갔을 때 매수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캡처를 좀 뜰게요. 돈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예? 요게 외국인이 아니 금요일 날 거래한 내역이에요. 좀 뜯어볼게요. 개인은 매도했습니다. 이건 상방이란 얘기죠. 그죠? 외국인이 매수했어요. 이것도 상방이란 얘기고 기관도 매수했습니다. 이것도 상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물은 100% 상방이에요. 예. 그 현물을 보고 고포스를 샀다 그러면 잘못 산 거죠. 다음, 자, 선물을 봤더니 개인이 샀어. 이건 하방이란 뜻이고요. 그죠? 외국인은 안 샀어. 이건 중립이고요. 기관은 매도했어. 이건 하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선물은 하방이에요. 자, 현물은 상방, 선물은 하방이에요. 자, 개인은 콜을 사고 풋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방, 이거 상방. 그죠? 외국인은 이거 사고 이것도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돈으로만 보면 이건 상방, 이건 하방이에요. 기관, 기관은 콜을 매도했으니까 하방, 풋을 매도했으니까 상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은 상방도 보고 하방도 봐. 기관도 하방도 보고 상방도 봐. 근데 개인만 상방을 봐요. 그러니까 개인이 상방을 봤다는 거는 지수는 아래로 가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식은 개인이 올라가는데 배팅이 돼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매도를 쳤으니까. 근데 근데 파생은 다 상방에다 배팅해 놨잖아요. 그죠? 개인은 싹 다 상방에다 배팅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쪽으로 배팅이 돼 있는 거예요. 자, 현물은 상방으로 배팅. 그 다음에 파생 쪽 선물 옵션은 하방에다 배팅 해놨어요. 심지어 미니 선물도
외국인은 아래에다가 배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트릭이 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위로 갈 생각으로 현물을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가능성 다 있는 거죠. 전에 급등할 때는 선물을 드립다 샀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막 폭등했었잖아요. 뭐 말도 못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때 하루 만에 선물 다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당시에 선물 매도를 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급등하기 전에 하루 만에 싹 다 정리한 게 9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9천억을 싹 다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 우리가 이제 곧버스를 들고 와 급등하는 걸 보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그런 행동은 안 하고 있어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지금 5,800억 원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데 이거 정리 안 해요. 정리 안 해요.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 손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선물 매수한 건 개인이 코를 담고 풋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월요일에 어쨌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무조건 상방을 보기에는 조금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실적 상세가 오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도 있겠고 실적이 나쁜 종목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이번에 8조요? 8조에서 9조 보던데 8조에서 9조면 연간 얼마예요? 8조면 84 30이고 9조면 94 36이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 36조를 버는 게 왜 굉장히 많이 버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58조 벌 때도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는 배당을 많이 줘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실적보다는? 지금이 실적이 사상 최고치는 아니잖아요. 뭐 매출이 높을 수는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최고치는 아닌데 오히려 최고치가 아닌 실적을 굉장히 과대포장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그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정말 영업이익 좋았을 때의 정보들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니까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다 기대치만 갖고 움직이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지금이면 삼성전자가 58조 벌 때 5만 8천 원이었으니까 어, 지금 8만 4천 원이잖아요. 그럼 올해 84조를 벌어야 되는데 84조 못 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다 이거는 그 경영 그 뭐죠? 상속 때문에 발생한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밖에는 예, 저는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월봉에서 봤을 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전 더 이상. 예, 월봉에서 봤을 땐 할 얘기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가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이번 달도 한 달 내내 외국인이 매수해야 된다. 11월 달처럼. 그럼 한 7조 이상 사야겠죠? 이번 달에 지금 1조 넘었나요? 얼마지? 지금 얼마 샀냐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번 달에 얼마 샀는지 좀 볼게요. 외국인이 1.1조, 그다음에 개인은 1.3조를 팔았어요. 근데 11월 달에 상황번 보면 거의 어 7조? 7조 넘게 샀었어요, 그때. 그러면 지금 수치로 간다 그러면 거의 그 정도 사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한 달 내내 사야 돼요. 지금의 상황이라면 한 달 내내 사야 됩니다. 외국인이. 상단선 시작하자마자 상단선 위에 있으니까
뭐 쉬고 갈 수도 없어요. 쉬면 상단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계속 가려면 계속 개인은 매도 치고 외국인은 계속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달에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달의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자, 이건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였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첫날 6천억을 개인이 매도했습니다. 그죠? 6천억을 개인이 매도했고 둘째 날 1.28조 원까지 개인이 매도했어요. 요 수치는 이번 달하고 똑같아요. 이거래일 동안 개인이 매도한 금액은 지난 달이나 이번 달이나 거의 차이 없어요. 비교해 볼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4월 1일부터 이제까지. 자, 비교해 보세요.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지금 돈의 흐름 보면 동일해요. 여기 보면 1조 1.36조 판거나 1.28조 판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개인이 매수로 돌았잖아요. 여기서 개인이 매수로 돌면서 외국인이 매도로 돌죠. 예. 그럼 이때부터 상단선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럼 상단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상단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상단선 아래로 내려가죠. 그렇죠? 기본적인 골격을 보면 그래요. 자, 개인이 매도할 때는 상단선 위에 올라가. 개인이 매수로 돌아서면 상단선 위는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끝까지 개인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6.9조 원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상단선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했으니까. 예. 그 얘기는 이번 달에 상승을 만약에 제대로 할 거다. 그러면 여기가 다 개인이 매도로 도배가 돼야 돼요.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개인이 매도로 도배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말일까지 보면 보세요. 개인은 한 달 내내 매도잖아요. 달 내내 매도. 그죠? 그러니까 월봉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외국인이 얼마까지 샀냐? 7.4조 원까지 샀어요. 7.4조 원. 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을 때가 11월 달 한 달 동안 7.4조를 샀어요. 그런데 그때 산 돈이 얼마 남았냐? 자, 지금 얼마 남았을까요? 보시면 예, 7.4조 원 다 팔아먹고 마이너스 4.2조 원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11조를 팔은 거죠. 11조. 예. 그러니까 11월 말일부터 금요일까지 11.6조 정도를 판 거예요. 11월 달에 매수한 거 없는 거죠. 다 팔아먹어서.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계속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은 계속 매도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돈을 계속 보세요. 계속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개인이 대량으로 막 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대량으로 막 사면 그러면 이제 상단선 위에는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이제 조금씩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럼 하단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보세요. 돈. 내일 만약에 개인 또 막 매도해. 그러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아니구나. 근데 개인이 막 매수로 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개인이 샀던 거
다시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돈 얘기는 했습니다. 돈 얘기는 다 했고, 돈 얘기 다 했으니까 상단선 위에서 매수하실 거면 개인이 현물 매수해야 된다. 레버리지를 거래하고 싶으시면 개인이 현물 매도해야 됩니다. 대량으로 매도해야 됩니다. 그것만 자세히 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선물 쪽이죠. 선물. 예. 자, 선물에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5,881억 들고 있습니다. 매도를 5,881억을 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손절해야 돼요. 예, 올라가려면 이거 손절해야 되니까 선물 대량 매수 나와야 됩니다. 6천억 이상. 그래서 6천억 이상 나오면 아이고 또 이제 머리 아파야 돼요. 근데 매도가 더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고 싶은 거죠. 자, 만기 지나서 위클리 아니 미니도 800억 들고 있어요. 매도. 그러면 지금 선물로 5,800억, 미니로 800억. 그러면은 6,400억을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상방으로 수익을 내려면 환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환매가 나오는지 일단 보세요. 지금 돈은 생각보다 상방에 배팅이 잘 안 돼 있어요. 현물만 샀어요, 그냥. 배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지금 월봉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월봉으로 봤을 때, 예,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여기가 매도자, 예, 여기가 매수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옵션 포지션을 좀 볼게요.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단선 때문에 그래요. 하단선. 자, 이거 하나. 이거 추정치니까 참고 삼아만 보셔야 돼요. 이걸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고 앞으로 사거래를 남았으니까 포지션이 또 좀 더 변경될 거예요. 자, 그 금요일 날 정보만 먼저 보자고요. 금요일에 금요일 금요일이요. 일자 일자 예, 금요일이요. 개인 개인은 상방에다 그냥 배팅했어요. 이건 옵션이에요. 예, 개인은 상방, 외국인은 하방. 상방 갈 거면 440 넘어야 돼요. 하루 만에. 지금 423인데 여기서 17%를 올라야 하루 만에 가야 돼요. 17%를. 그러면 상관없고 17%를 안 갈 거면 하방이에요. 증권. 이거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증권은. 위도 싫고 아래도 싫어요. 예. 430일 넘어가면 손실이니까 430일 위로도 가기 싫고 402 아래로도 가기 싫어요. 그냥 그 사이에서만 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누적으로 볼게요. 누적으로 보면 증권은 428만 안 넘으면 돼요. 428 넘기 싫은 거예요. 예. 외국인은 여기 438을 넘거나 그 다음에 392 아래로 가거나 그럼 개인은 위는 무조건 수익이고 아래는 395 아래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가면 손해 보는 건 증권. 예, 여기서 위로 가는 건 손해 보는 게
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 손해 볼 수 있는 게 개인이에요. 근데 395까지 가야 된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정보는 이 정보예요. 395까지 가야 된다. 만약에 이게 아래면, 저는 아래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래면 395까지 가야 되고 위면 438까지 가야 돼요. 지금 그래프 상으로 보면 위로 간다 그러면 외국인은 438까지 끌어올릴 생각이 있는 거고, 아래면은 395 아래로 내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곧버스를 만약에 거래하는 사람이니까 저 같으면 300 438 부근에서 곧버스를 사볼 것 같아요. 왜? 거기까지 끌어올리는데 그게 만기까지만 가능하잖아요. 이게 만기가 지나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포지션은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위로 끌어올리는 거면 만기까지 438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부근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담는 거죠. 근데 이게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을까요? 아래로 내려가면 395까지 밀고 내려간다는 거니까 레버리지를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포지션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간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살 수 있죠. 438까지 갈 거니까. 그죠? 지금은 위로 간다 그러면 438까지 올라갈 거야. 그러면 지금보다 17 아니다. 15포인트 정도 더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거 먹겠다고 레버리지를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내려가서 하단선 밑으로 갔어. 이 매수 영역에. 그럼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399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포지션인 395는 이번 달 저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단선에서 매수할 수 없는 거죠. 매수 불능. 그러면 지금 쭉 끌어올린다. 438까지 끌어올린다고 가져가면 개인이 계속 현물 매도해야 돼요. 외국인은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물을 계속 사고. 그런데 선물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물은 손실이에요. 이미 선물은 손실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야간에서 털었다면 모르겠지만 야간에서 정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지금 6천억 가까이 손실을 갖고 있는 거니까 저 물량을 어떻게 할지가 저는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사고 싶으시다면 개인이 현물을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사야 됩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면 올리기 싫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내려갔을 때 하단선에서 매수할 거냐? 아직 모르겠다요. 만기일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내려와도 못 산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자, 주봉으로 갈게요. 주봉에서 하단선 찍고 쭉 올랐어요. 자, 다음 주 보면 사실 이건 오르겠다는 차트죠. 이거는 오르겠다는 차트예요. 오르고 싶다라고 그린 차트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월봉이 없으면 이건 전 상방이라고 봐요. 지금의 월봉 차트를 딱 떼놓고 보면 주봉은 오르려고 그려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봉은 조정하면 매수해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요. 414.96. 여기까지 조정이 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갔다. 그럼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 칠 수 없는 형태의 차트인 거죠. 그럼 이거는 위로 가려고 그려놓은 건데 문제는 여기서 위로 간다는 거는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보세요. 만약에 개인이 매수를 했다. 그럼 몇 가지 가겠죠? 415까지는 밀리겠죠. 개인이 매수를 하면 415로 회귀한다. 그죠? 그다음에 개인이 매도하면 438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주봉은 어차피 위가 뚫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리고 싶으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의 이슈는 고가 투자 심리도예요. 1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전봉의 고가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세요. 못 넘으면 매도예요. 예, 이 상단선이
이렇게 위에 있어도 전봉 고가 못 넘으면 매도예요. 두 번째, 종가. 종가는 아직 상승을 못했어요. 지금 상승한 건 저가랑 고가만 상승했지 종가는 상승 못했기 때문에 종가가 하락하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종가 하락했다 그러면 전혀 좋은 분위기 아닙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주봉은 위를 보고 월봉은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봉이 계속 위로 가려면 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쭉쭉쭉쭉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월봉이 누르는 힘이 이기면 415 밑으로 가겠죠. 매도자는 일단 이번 주 고가가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파락이 와야 돼요. 매도자 입장에선 개파락이 와야 매도할 수 있고요. 매수자는 414.96 여기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의 영역이 매수자가 주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멀어. 자, 일봉으로 갑니다. 일봉으로 갔더니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매수하시고 싶으면 422.44 아래 여기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자리는 금요일 날 저가를 방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매수를 한다고 해도 손절 전략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가까지 들고 있다가 상승하면 홀딩하는 거고 음봉으로 끝나면 손절하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월봉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주봉은 하단선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일봉의 하단선을 활용하시고 예, 주봉의 매수 전략을 활용하실 거면 한참 기다리셔야 되고 문제는 주봉의 하단선까지 올 정도의 조정이 온다라는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래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그냥 가야 돼. 지금은 448로 가든 아니면 395로 가든 사거래일 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방향을 한번 정하면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아래면 아래로 밀 거고 위면 위로 계속 뚫고 갈 거고.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 1번 삼성전자. 월봉을 위주로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상단선 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보세요. 상단선 위에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상단선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개인이 삼성전자 매수하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단선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개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 떨어진다.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두 개예요. 하나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두 개만 사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예. 그래서 삼성전자만 뭐 한 7천억 샀나? 그래요. 개인이 7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스피 지수에 개인이 1.3조 원을 현물을 매도했는데 그 매도한 금액의 90%가 현대차랑 삼성전자예요. 두 종목 가지고만 올리는 거예요. 전체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다 매수를 하면 이게 위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선 자동차하고 전자만 딱 사고 나머지는 싹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 자체가. 자, 삼성전자 보셨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보면 예, 이제 상단선 근처에 접근하고 있어요. 아직 상단선 안 왔어요. 근처에 접근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오르고 내리는 게 그냥 매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왜냐? 아직 상단선 안 왔고 하단선으로부터는 이제 멀어졌으니까요. 세 번째 종목 LG화학. 자, LG화학을 보세요.
완전 딴 나라예요. 그죠? 자, 하이닉스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상단선 위에 있거나 상단선 근처까지 왔는데 LG화학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이거는 예,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네이버. 자, 오히려 네이버는 상단선을 올라탔다가 찔끔 밀렸어요. 상단선을 올라탔다가 찔끔 밀렸습니다. 자, 매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능하죠. 예. 근데 문제는 상단선이 가깝기 때문에 되도록 상단선과 멀어져야 돼요. 멀어져야 상단선 갔을 때 수익이 나잖아요. 지금 하단선 여기서 딱 매수하면 요만큼밖에 못 벌어요. 기대 수익이. 그러니까 이게 밀려서 여기만 붕괴되지 않으면 이만큼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네이버를 매수하시려면 조정이 더 오는 편이 좋은 구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떠 있죠, 공중에. 보세요. 상단선 여기 있고 하단선 여기 있고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예,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데서나 산다. 왜? 오를 것 같으니까. 그리고 상단선 위로 가면 파는 거죠. 하단선 밑으로 가면요. 손절해야죠. 다음으로 현대차. 자, 현대차 보시면 상단선으로 먼저 갔어요. 하단선 안 찍었어요? 상단선으로 먼저 갔어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얘기를 듣냐? 어, 현대차 차트 안 좋다며. 그죠? 제가 가장 먼저 들을 얘기는 그거예요. 현대차 차트 분명히 안 좋다고 했어. 근데 현대차 엄청 올랐어요. 그쵸? 그러면 너 때문에 못 샀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자, 지난달 LG화학. 그쵸? 시초가에 날려갔어요. 시초가에서 그냥 날라갔다고요. 근데 종가는 이렇게 생겼어요. 왜 그래요?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개인이 매도 치면 쫙 올라가는데 반대로 개인이 매수하면 확 고꾸라져요.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차 받쳐주는 힘이 없어요. 받쳐주는 힘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LG화학보다 더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목표가까지 상단선까지 노리고 아무 데서나 매수해서 거기까지 가는 건 노릴 수 있어요. 네, 거기서 밀리면 예, 지난달 저가 깨도 아무 문제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거래하시라는 거예요. 자, 상단선이 멀리 있어. 그럼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올라갈 수 없다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렸을 땐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매수를 한다는 거는 내가 매수한 가격이 방어가 돼야 되는데 방어가 안 되는 구조니까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는 있지만 밑으로 내려꽂으면 방법 없으니까 손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목표가까지 왔습니다. 현대차. 그 다음 볼 종목은 SDI.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공중에 떠 있죠. LG 화학하고 똑같아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달 저가 깨도 아니 지난달 저가 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요걸로는 방어 못해요. 예, 요 정도 하단선에 높이 가지고는 저가 방어하기 되게 힘들어요. 보셨죠? 삼성 SDI. 그 다음에 볼 종목이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위에 상단선 있어요. 바로 위에.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아직 상단선 안 갔고 하단선도 안 갔는데 상대적으로 상단선이 가까워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이 매도가 나와야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매도가 나와야 예, 매수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바이오 쪽에서 개인 매수가 나오면 30만 원대까지 쪼르륵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카카오. 예, 카카오는 하단선에서 버텼죠. 여기 하단선 있고 여기 하단선 있고 두 개. 두 개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상단선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눌림이 와야 상대적으로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차트로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카카오하고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갭상승이 와서 매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나머지는 쉽지 않죠. 자, 현대차. 아니, 기아차. 예, 기아차도 상단선부터 탔잖아요. 보세요. 하단선 안 찍고 상단선 위로 올라갔다 상단선 그만큼 조금 밀어냈죠. 그럼 이제 월요일 날 자동차가 대세야라고 개인이 매수를 붙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쫙 밀리죠. 예, 지금은 올라가려면 개인이 무조건 매도 쳐야 됩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추가로 볼 만한 거는 현대모비스. 예, 현대모비스는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예, 이건 하단선은 전부 저가 아래에 있고 상단선은 전부 고가 위에 있어요. 얘기는 지난달 고가를 넘어도 상관없고 반대로 지난달 저가를 깨도 방어할 의사 전혀 없는 거예요. 개인이 매도하면 지난달 고가 넘겠다는 얘기고 개인이 매수하면 지난달 저가를 깨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전에 거래했던 삼성생명. 예, 답 없죠. 위에 상단선 있고 하단선은 75,000원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박스권 흐름이죠. 예.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잘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락 상태거든요. 예. 지금은 하락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하락하고 있는데 횡보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하락할 때 하락하면 부정적인 거고 하락할 때 이렇게 횡보하면 힘이 되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볼게요.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지금 상단선 위에 타 있어요. 예. 얘가 끝까지 끌어올리면 29,200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개인이 만약에 매수로 나서면 쪼르륵 흘러서 25,900원대로 밀릴 수 있는 거죠. 다음 고버스. 고버스죠. 예. 자, 하단선 찍었어요. 그죠? 하단선 찍었습니다. 등. 신기한 건 가격은 와요. 안 올라서 그렇지. 지난달에 한 달 내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는데 한 번도 매수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매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 하단선을 전혀 안 썼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상단선은 아직 안 썼고요. 보시면 상단선이 지금 위에 세 개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근데 그 중에 요거는 각도가 거의 망가진 거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2252원에 있는 거랑 2770원에 있는 거 두 개가 상단선이고요. 하단선은 2022원하고 1778원. 예, 이 두 개가 지금 하단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들어가는 거죠. 예, 한 3일 정도만 더 지켜보려고요. 근데 3일 안에 만약에 이게 고퍼스가 이게 상승을 막 한다.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아쉽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버스를 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3일 동안 이제 내린다 그러면 만길 정도 가서 한번 이제 고민해 보려고요. 근데 이제 저는 코덱스 200 인버스는 이제 그만 살 거고요. 제 단가는 3,507원이고 다음에 살 종목은 타이거예요, 타이거. 그래서 중간에 아니면 팔려고요.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좀 하려고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중간에 지금 고버스는 못 파니까 타이거로 이사해서
수익 나면 뭐 5%든 10%든 났을 때 한 번씩 던지고 또 조정하면 또 사고,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예,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코스피 200하고 주요 종목들에 대한, 예, 차트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요 시가총액 10위까지의 종목들은 이제 월봉이랑 주봉까지는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고포스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포함해서, 어차피 지수에 대해서 할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할 얘기가 없어요. 자, 비트코인. 어, 이 차트를 얘기하려면 제가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되냐면 기아차를 보여드려야 돼요. 기아차. 기아차. 기아차 아닌가? 뭐였지? 기아차가 아니었나 보네요. 월봉. 어? 무너진 거 하나 있었는데?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요. 자, 지금 오른쪽이 비트코인이고요. 왼쪽이 하이닉스예요. 예. 지금의 이번 달에 비트코인의 상황이 지난달에 하이닉스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예. 똑같아요.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이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자, 이렇게. 그리고 하단선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가가 일로 내려올 거냐, 아니면 이 상단선이 저가에 가서 붙을 거냐. 이게 1번 케이스. 예. 이게 2번 케이스예요. 하이닉스는 2번으로, 아니지, 1번으로 끝났잖아요. 예, 1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까지 빠지나? 한 5,600만 원까지 빠져요. 이격을 해소하게 될 경우에 대충 예상되는 가격은 5,600만 원입니다. 다시 튕긴다? 그러면 5,900. 자, 밑으로 내려왔다 튕기는 구조다. 그러면 5,900에서 튕겨야 되고요. 예, 그냥 종가가 저가야. 그럼 5,600 이하까지 빠져야 돼요. 이게 이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1번. 2번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붙어야 되잖아요. 1억. 1억 가야 붙어요. 1억 넘어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모 유튜버가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책 썼잖아요. 예, 거기 가야 됩니다. 이번 달에. 자, 여기서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는 결정을 하세요. 예, 매수하면 1억입니다. 예, 매수자는 1억이에요. 1억 보고 가시는 거예요. 1억. 예. 그런데 밀리면 5,600까지 빠지는 거예요. 감안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 능력 바깥이에요. 제 능력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에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그냥 이게 위로 가면 1억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로 가는 건 1억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나온 저가가 이번 달에 저가라면 고가는 1억이 넘어 있을 거란 얘기고요. 예.
그게 아니야. 아래로 이격을 조정할 거야. 그러면 5,900에서 5,600까지는 보고 대응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한번 매수했어. 근데 밑으로 밀렸어. 그러면 그 밑에서 추가로 막 담으면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담을 거면 5,900까지 내려가는 거 감안하시고 추매 전략을 생각하시라고요. 그 주식은 누가 사고 파는지 아니까 망했는지 흥했는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모르겠어요.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를 모르니까. 예, 그렇게 감안하시고 보세요. 자, 다음.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주봉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매수하실 거면 오, 하단선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기 얼마냐 저가 6,850만 원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해서 1억까지 가는 겁니다. 끝. 자, 일봉은 상단선 맞고 떨어졌고 지금 저가 깼죠. 내일부터 하락 시간대에 들어가요. 오, 하락하기 되게 좋게 만들어 놨네요. 예. 오늘 저가 붕괴되면 안 돼요. 오늘 저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매수 전략은 단순해요. 내일 오늘 저가 붕괴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음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지난주 저가 붕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 붕괴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예, 두 가지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위로 장대로 갔다. 그러면 아, 1억 가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1억 갈 때까지 계속 붙들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밑으로 딱 내려가면 아이코 5,900만 원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머리를 굴리시면 됩니다. 다음 이더리움. 이더리움 뭐 요새 호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뉴스 보니까 호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월봉은 상단선 갔죠? 보세요. 여기 상단선 있잖아요. 정해놓은 거. 딱 갔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깨작깨작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가격 위는 안 사는 거예요. 예. 요 밑에서만 사셔야죠.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단선에서 튕긴 거예요. 이게 지난달에 비트코인이 했던 것과 비슷해요. 그냥 떠 있는데 올린 거죠. 근데 지금 이격은 어디냐? 196만 7천 원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는 어차피 월봉은 매수 못 하는 거예요. 다른 봉으로 매수하셔야 돼요. 이 봉은 매수 끝난 거고 예, 하단선 썼고 상단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이것도 겁나게 급등하든가 아니면 196만 원대로 돌아와야 돼요. 주봉 뭐 이번 주는 상단선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12시간만 버티면 되죠. 예. 다음 주 하단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227만 3천 원. 다음 주에 만약에 매수할 거면 이 정도 가격까지 왔을 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이번 주 저가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1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주봉은 예, 저가 지키면서 가야 됩니다. 저가를 계속 지키면서 가야 돼요. 아니면 최저가 모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봉. 오늘까지만 상방이에요. 오늘까지만 상방이고 오늘 음봉 나면 안 됩니다. 예, 내일 그러면 열려요. 예. 그러면 오늘 저가 깨지면 아까 주봉에서 보여드리는 그 하단선까지 예, 여기까지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살 건지 말 건지 그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플. 리플 제가 분석 글을 언제 올렸죠? 토요일 날 올렸나? 예. 토요일 날 분석 글을 썼는데 분석 글 쓰자마자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망했다 생각했어요.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날려먹은 거잖아요. 예, 바로 위에 상단선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그래서 이 가격이 774원이에요. 774원 위에서는 안 사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어요. 774원 위에서는 안 산다.
그리고 지금 이격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격을 메꾸는데 필요한 가격이 646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하단선이 위치하는 건 제가 보기엔 이 정도예요. 552.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552원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 요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나 그거 못 참아. 나는 무조건 매수할 거야,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최소한 646원 아래. 예, 그 영역만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774원 위에는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은 하단선 안 찍었고요. 예, 상단선 위에 가 있으니까 주봉에서는 매수 기회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월봉도 매수 기회를 안 주고 주봉도 매수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매수자에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봉은 멋지지만 어쨌든 기회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다음 주 볼게요. 네, 다음 주부터는 기회가 오네요. 그래서 737원. 네, 지금 상태에서는 737원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의 영역이 매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주봉만 매수 기회가 있어요. 일봉은 저가 깨졌죠. 예, 지금 고점에서 음봉 뜨고, 예, 이번 오늘이 상승 추세 마지막으로 쓰는 날이라서 음봉 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음봉이 안 나고 양봉이 나면 오늘 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쓸 수 있고 음봉으로 바뀌면은 일봉은 못 쓰고 그러면 이제 주봉만 고려를 하셔야겠죠. 주봉에서 지난주 저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봉은 매수가 없이 오르는 거라 지금은 믿을 수 있는 봉이 주봉밖에 없어요. 근데 주봉이 전봉 저가가 무너진다라는 건 월봉의 하단선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음, 좀 더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예, 지금 상태에서 주봉 거래를 하실 거면 주봉의 전저가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뭐 시장이 다 뜨겁죠. 예, 암호화폐도 뜨겁고 그 다음에 예, 주식들도 다 뜨거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식들을 들어보면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 금액은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예, 수익은 챙기고 거래 금액은 줄여서 예, 위험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상승하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니까요. 팍팍팍팍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